풍속화를 그리겠던 것일까? 정조한테 풍속화나 기록화는 국정을 파악하는 그 국정 보고 자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조로서는 개혁 정치를 하는데 그 시정의 생생한 모습을 보고 싶었고, 그러나 국왕이기 때문에 그걸 자주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조선의 국왕들은 경직도를 통해서 백성들의 그 생산에 종사하는 모습들을 파악해 왔습니다. 근데 정조는 이제 그렇게 형식화된 경직도만 가지고는 백성들의 실제 모습, 변화하는 모습들을 파악할 수 없다고 보고, 그걸 넘어서서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전하는 풍속화를 주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정조 같은 경우는 그 변화하는 현실을 주목하고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그 국정 개혁을 강하게 원했기 때문에 더 그런 관심이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조가 주목했던 변화하는 현실. 그것은 당시 밑으로부터 성장하던 백성들의 움직임이었다. 그것은 당시 제작된 공식 기록화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정조의 수원 행차를 그린 이 기록화 속에선 이전엔 그려지지 않았던 백성들이 상세하게 묘사돼 있다. 이렇게 생생한 민의 모습이 담겨진 당시의 풍속화는 변화하는 시대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그동안 풍속화는 조선의 대표적인 서민 문화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국왕이 화원들에게 이 풍속화를 그리도록 지시하고 더 나아가 국정자료로 활용했다. 무척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 18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 풍속화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배경 중 하나가 이 왕의 관심 속에 이 당대 최고의 화원들에 의해 풍속화가 제작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이 풍속화에 주목하고 또 국정자료로 활용했던 시대, 200년 전 조선에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기록보다도 생생하게 당대의 변화상을 읽을 수 있는 것 역시 이 김홍도의 풍속화입니다. 이 그림을 좀 보시죠. 이 자리를 짜고 있는 한 농가의 모습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 남자의 모습을 보면 머리에는 이 사방건을 쓰고 이 외출할 때나 입는 겉옷까지 다 차려입은 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 뒤에 이 물레를 돌리고 있는 아내 역시 이 풍성하다 못해 치렁치렁한 치마를 입고 일을 하는 게 좀 어색해 보입니다. 옷은 화려하게 차려입었지만 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는 양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저 뒤에서 글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양반의 자제가 아닌 아이가 글 공부를 한다. 엄격한 신분사회였던 조선사회에서 양반이 아닌 평민의 자식이 글 공부를 한다는 게 가능했을까요? 충남 논산엔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서당이 보기 드물게 잘 보존돼 남아있다. 이곳은 당시 유력 가문이었던 파평 윤씨문 중에서 후손들을 위해 운영한 서당이었다. 서당 한가운데엔 과거 급제에 필요한 체계적인 유교 교육 과정이 현판에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대과 시험 이전, 지금으로 말하면은 중고등학교 과정까지만 여기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인뿐 아니라 필요할 때는 타승 분들도 와서 같이 공부를 했고. 이렇게 신분사회 조선에서 18세기 이전까지의 교육은 철저히 양반가의 자제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18세기 후반에 그려진 김홍도의 서당 그림엔 의관을 갖춘 아이들 맞은편에 민저고리를 입은 평민의 아이들이 앉아 함께 글공부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교육이란 것은 알다시피 사족이 독점하는, 말하자면 양반층이 교육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독점적인 체제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김홍도가 활동하던 그 18세기 무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평민층, 또 이 돈을 많이 벌었던 그 여항이라고 하는 민간의 이 부상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교육에 참여해가지고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교육적인 기대 혹은 교육적인 욕구를 발산하던 이런 시기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중인과 평민층이 직접 서당을 세우고 운영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기록을 보면 송석이란 중인이 매월 60전씩 월사금을 받고 서당을 운영했는데 학생 수가 무려 300명에 달했다고 한다. 평민의 아이들을 위한 교과서도 제작됐다. 대표적인 것이 아희월남이다. 제목 그대로 아이들이 재밌게 읽을 거리를 엮어놓은 아희월남은 기존의 양반 중심의 교재와는 확연히 다른 내용과 주제를 담고 있다. 투전, 골패, 제기차기와 같은 놀이문화를 소개한 대목은 이전 양반들의 교재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내용이었다. 뿐만 아니라 아희월남은 경상도, 강원도 등 조선 팔도의 지리에서부터 단군을 비롯한 우리 역사 속의 인물까지 폭넓게 담고 있는 새로운 교과서였다. 당시에 왜 이런 새로운 그 교재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그건 이 평민층이라든지 중인층이 그들의 어떤 문화적인 욕구, 그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교재에 한번 투영하고 반영하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어떤 이 소학류의 교재는 그들의 어떤 중인층이라든지 평민층의 이해나 혹은 그들의 관심을 적절하게 담아낼 수 없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들의 삶의 일상적인 삶을 긍정하고 그 속에서 가치를 인정하는 또 그리고 이 조선적인 상황, 조선적인 역사, 조선적인 어떤 이 문화 자체를 긍정하고 즐기는 이러한 형태로 커다란 어떤 변질을 가져왔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평민들도 교육을 받았던 시대. 18세기 조선은 밑으로부터 변화하고 있었다. 농기구가 다양하게 개량됐고 논농사의 경우 모내기가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조선의 농업 생산력은 급격히 발달하고 있었다. 또한 담배, 인삼 등 고수익 작물을 대규모로 경작해 판매하는 상업적인 농사가 이루어졌고 특산물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농가 역시 등장하면서 부유한 농민들이 생겨났다. 전국에서 생산된 상품들은 서울로 모여들어 18세기의 서울은 상업도시로 변모하고 있었다. 이렇게 유통경제가 발달하면서 전통적인 농업사회였던 조선은 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지방으로 번져나가 전국적으로 오일장이 자리를 잡은 시기 역시 이때였다. 당시 조선에서는 농업 생산이 크게 증대하고 유통경제가 발달했습니다. 또한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크게 번영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서 신문적인 규제가 이완되고 또 주자학적인 명분론도 완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국왕을 위시해서 사와 민, 모든 사람들의 생활의 면모도 크게 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